네, 맥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00원짜리 맥주집 시장 6개월에서 1년 예상합니다. 지금 약 1년 정도 1,900원짜리 맥주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셀프라이프가 5년인데 이렇게 저가형 시장은 3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상황상 저가형 시장 더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창업 예정자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공과금, 임대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씩 나가는지, 몇 프로씩 나가는지, 영업이익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 매출만 크게 키워서 이야기하면 수익률 자체가 막 35% 나오는 걸 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어도 과거에 3가지 세트 메뉴도 땡주막도 과거에 이렇게 저가 시장으로 우후죽순 확장했는데 그것들보다 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물가와 우리는 재료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가 3가지가 있어요. 월별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근원 물가, 생활 물가. 근원 물가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물가를 제외한, 예를 들어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석유를 수입하고 이런 에너지와 같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물가를 평균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생활 물가 같은 경우는 생필품,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상승률을 이렇게 매년 비교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물가는 말 그대로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물가를 측정을 한 건데, 이 3가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보면은 21년부터 23년 가파르게 2% 이상,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가 시장이 자리 잡았던 시점은 이 정도, 이 더 전에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던 김치찌개가 내년에, 내후년에도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 미국의 파월도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금리가 3.5%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더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왜? 우리 돈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다 보니 물가가 오르죠. 무려 3년 사이에 11%가 상승했습니다. 11%, 뭐 얼마 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2013년부터 뭐 15년, 16년 뭐 0.7, 1%, 1.9 이러다가 가파르게 2.5, 5.1, 3.6 이렇게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라는 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은 왜 주식을 합니까? 연간 투자해봤자 5%의 수익률도 못 거두는데 그냥 내가 은행에다 안전하게 넣어두는 게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 돈의 가치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굴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 이렇게 저가에 투자한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저렴하게 파는 거에 투자한다,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계속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가장 큰 원인은 그거죠. 우리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었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량도 감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량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불난 집에 기름 부어버린 격이 됐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과 옥수수를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다양한 곡식, 곡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 식자재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러시아가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으로 데미지가 오게 된 거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 공공요금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재료비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공과금이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올해 수익률이 20%다, 내년에 수익률이 20%가 될까요? 25%였다. 25%가 매년 계속 되냐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똑같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1년보다 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 한 달에 뭐 150만 원 월급을 받았지만 지금 뭐 24년도잖아요. 150만 원 한 달에 뭐 10시간씩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받으면 일 안 하죠. 그만큼 시급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매년 뭐 210원, 260원, 280원에서 최저 시급이 지금 뭐 4,300원, 4,500원 해서 17년, 18년도에 가파르게 16.4%가 딱 올랐습니다. 그리고 10.9%가 그 해에 올랐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1.5%까지 낮아졌다가 22년도에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그 시점에 맞춰서 인건비 또한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년도 기준으로 9,860원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 숨겨진 급여를 찾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빼놓고 시급 인상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9,86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하면 11,000원, 12,000원? 이 정도의 시급이 기본 최저 시급이죠. 이렇게 시급 비싼데 맥주를 따라서 1,900원짜리 맥주를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 사람의 인건비를 장사를 안 해보면 몰라요. 또 평수가 크잖아요. 이쪽 테이블에서 저 끝에 있는 테이블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5명이 와가지고 5명이 5잔이요, 5잔이요, 5잔이요 이렇게 시키나요? 5명이 와가지고 먹는 속도가 다 다른데 한 잔이요, 2잔이요, 한 잔이요, 한 잔이요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죠. 사람을 많이 쓰죠. 최저시급 플러스 주휴수당까지 다 주다 보면은 나는 맥주 1,900원짜리 팔아가지고 900원 남기고 있는데 이거를 10잔을 팔아야 9,000원 남기는 거고 100잔을 팔아야 9만 원 남기는데 100잔을 파는 동안 내가 얘네들한테 쓰는 시급이 훨씬 많은데 옆에 새로운 또 1,100원짜리 맥주 브랜드가 들어오는데 손님이 갑자기 반토막 나는데 이런 거 안 무섭나요? 처음에 들어왔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 이제 시장에 너무 유사 브랜드들이 막 100호점, 150호점 막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수백 개의 매장들이 이렇게 경합하는데 이제서야 뒷북치고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값 상승 원인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자 그러면 투자비 안 올랐을까요? 10년 전보다 지금 투자하는데 예전에 뭐 평당 인테리어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평당 얼마다 그냥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평당 150만 원 했으면 지금 2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그 정도로 인건비 올랐죠. 이렇게 자재값 올랐죠. 다양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원금에서 언제 할 건데요? 로스가 없어요. 거기에 버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이 현혹돼 가지고서는 한 통에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80잔, 90잔이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만 왜 믿고 속상해 죽겠어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값도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목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계속 감산합니다. 석유 생산하는 것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유가 오르면 자동차 유통하는데 운반하는 비용이 오르는 거죠. 기름값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값만 올리나요? 오비맥주, 하이템 맥주에서 생맥주 가격을 올리면 도매상에서 뭐 생맥주 가격 6.5% 올랐다 그러면 도매상이 6.9%만 청구하나요? 나도 운반비가 생기고 내 직원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매겨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온다니까요. 작년 재작년 술 가격 엄청 올랐어요. 생맥주 한 통에 전 정말 싸게 썼거든요. 4만 원 이전으로 썼는데 지금은 뭐 5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생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가격은 5천 원 받아야 된다라고 막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생 한 잔에 1,900원 팔고 있어요. 그럼 안주라도 비싸게 팔던가. 근데 안주 900원. 근데 다른 것도 뭐 별로 비싸지 않아요. 자, 까치네 분식이 당산역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역세권에 있는데요. 여기는요, 만두하고 쫄면 맛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지금도 자주 갑니다. 맛집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 2000년, 2001년부터도 이 까치네 분식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추측컨대 한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2014년 야채김밥이 2,000원, 고기 소만두 2,500원, 쫄면 4,500원이었습니다. 2018년 4년 만에 무려 야채김밥
야채김밥은 22% 상승, 그리고 고기 손만두 40% 상승, 쫄면은 무려 44% 상승. 4년 만에 이만큼 상승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물가 상승이 한 3%씩 됐다고 치면은 4년 동안 한 12% 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죠. 물가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와 인건비를 더한 값을 계산해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현재 24년도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갔을 때 야채김밥은 3,500원, 손만두는 5,000원, 쫄면이 7,000원이에요. 무려 손만두는 14년에 대비해서 100% 상승했습니다. 10년 동안 100%. 1년에 10%씩 상승한 거예요. 야채김밥도 75%. 요즘 김밥집들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김밥 찾기 힘들죠. 이 분식점에서 2,000원짜리 그때 당시에 김밥을 팔아서 임대료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한 거죠. 김값 오르고 안에 있는 속재료들, 시금치부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가격들이 상승을 했어요. 물가가 올랐고 결국에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판다. 이거 많이 팔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가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1년을 본다는 거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웃백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투움바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투움바 파스타 안에 들어있는 소스는 크림 소스가 아니라 알프레도 소스이고요. 이 면은 페투치니 면입니다. 이 투움바 파스타 너무 사랑했습니다. 가격을 보고 슬펐습니다. 14년도 저는 이 이전에 아웃백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훨씬 이전에. 그때 19,250원이었던 투움바 파스타가 2018년도 21,500원으로 약 1% 상승. 김밥이나 비슷하죠? 4년 동안 매년 약 3%씩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을 하다가 20년도에 우리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때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죠. 또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시급이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접시도 안 바뀌었고요. 지금까지 양도 안 바뀌었어요. 아까 까치네 분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랐어요. 20년도에 29%가 무려 올랐고 24년도에 14년도 대비해서 34%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올려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내고 투자비 1년 안에 최소한 못해도 20개월 안에 내가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로 판다. 그 투자금 언제 회수할 건데요? 우리는 장사해서 재료비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그 남는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 만큼 음식 가격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 1,900원짜리 맥주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본사 담당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가 시장은 언제든 있었다. 지금이 그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저가 시장, 우리 스몰비어 봉구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 7평, 8평 되는 가게에서 정말 맛있는 바삭한 감자튀김을 팔면서 정말 많이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봉구와 유사, 춘자, 말자, 다양한 촌스러운 이름들, 우리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었죠. 잘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근데 봉구는 되고 왜 1,900원짜리는 안 될까요? 왜냐면은 과거에 비해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소한 스몰비어는요, 인건비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오퍼레이팅이 간소했죠. 그러니까는 감자튀김 이렇게 쉽게 편하게 튀겨가지고 내어줄 수 있는 거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음식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을 홀이나 주방이나 조금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1,900원짜리들은요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따라주는 기계, 이것만으로 인건비를 세이브하고 로스를 줄였다, 막 여기에 여러분들 박수 치시는 겁니까? 따라주면 손님이 와서 가져가냐고요. 이 갖다 주는 사람이 100잔을 따라서 갖다 줘야지 9만 원 버는 건데 100잔을 따라주는 동안 1시간 시급이 12,000원, 13,000원씩 내가 올라가요. 나만 올라가나요? 거기서 3명, 4명 일을 하죠. 그러면 7, 8만 원씩 막 올라가요. 홀만 있어요? 주방도 있죠. 그렇게 해야지 1억, 2억 팔아가지고 수익률이 3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 팔면 결국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와 달리 정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가 낮았어요. 공시지가만 보면 13년, 14년, 15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땅값이 올랐는데 임대료가 안 오르고 있냐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들이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임대료를 올린다니까요. 은행에다 내는 이자가 내가 받는 월세에 비해 정말 많으면은 수익성이 안 좋잖아요. 수익성 좋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매년 올렸던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11.54% 22년도 상승.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지만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유한 사람들은 자기 임대료를 안 올리겠냐고요. 100만 원만 올려도 건물의 가치가 1억씩 상승하는데
그럼 지금 봉구비어가 장사했던 시기와 지금 저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장사하는 시기는 현실적으로 임대료도 너무 높아요. 어렵다라는 거죠. 술집만 그러나요? 1,900원짜리. 카페도 마찬가지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1,500원에 팔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 하는 거예요. 제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한 타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애들 학원가가 있는데 개인 커피숍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상가 건물을 다 독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옆가 들어왔어요. 가 들어왔는데 저가로 팔다 보니까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오는데 거기에 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픈 이벤트로 5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채 이제 들어왔어요. 시장을 나눠 먹게 하잖아요. 우리는 10개월 안에 원금 회수해야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20개월 안에 원금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회수가 되겠냐고요.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를 팔아가지고 경쟁이 이렇게 옆에 치열한데 이게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후달리면 지는 거예요. 임대료가 높으면 지는 거고 인건비를 많이 쓰면 지는 거고 재료비가 높으면 지는 거예요.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서로 재료비는 높은 상황이에요. 서로 인건비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브랜드 파워인데 그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본사는 원두를 납품하고 교육을 통해서 또 돈을 벌잖아요. 로열티라는. 물론 매출이 떨어지면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업하는 가맹점주하고는 입장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맹점 수는 지금 치열하게 정말 많이 늘었어요. 개인 창업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해서 하는 게 내가 운영만 잘하면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 또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하는데 해야 될 게 있고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원금 회수는 얼마 만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자동으로 기계가 따라주니까 로스가 없어요. 운영이 쉬워요. 우리는 장사가 잘 돼요. 회전이 엄청 빨라요. 직영점 매출은 2억 5천 3억이에요. 임대료는 200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남아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정말. 이런 말에 설득되는 사람이 더 화가 나요.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창업하지 마세요. 그냥 창업하지 말고 그 돈 그냥 은행에 예치하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가형 시장 전략이 힘든 거는 해마다 임대료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최저 시급까지 하면은 9,86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이 이미 넘어간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코로나 때 돈이 풀렸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화폐의 기준이잖아요. 물건을 재료를 사오려고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오는 물건, 원료에 대한 물건 모든 것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계속 더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난 저가 전략을 사용한다? 무서워 정말. 일본에서 있는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잘 카피해서 이렇게 1,100원짜리 맥주가 나왔습니다. 일본 가면 흔하게 봐요. 그런데요,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 정말 달라요. 일본은 아직도 제로금리예요. 돈이 시중에 엄청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창업비가 모자라면 주류대출 내지는 은행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받죠. 금리가 우리는 비싸요.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그러는데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거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 노미오다이, 타베오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슬금슬금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노미오다이가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 놓고서는 금액을 받는 거예요. 뭐 1인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술 무제한입니다. 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식상한 1,900원짜리 맥주집이 안 털리겠냐고. 털 털리죠. 이게 1,900원짜리 맥주집 옆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무조건 들어가죠. 진짜 장사하시려면요, 여러분들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드세요. 삼겹살이 2만 원을 뚫었다. 삼겹살 1인분 가격 얼마인지 정육점만 가면 다 나오는데 150g에 18,000원, 19,000원 이렇게 팔고 있고 금태 둘렀나요? 안 가죠. 비계만 많고 안 가죠. 식당의 찬이 허접하니까, 식당의 응대가 허접하니까, 그러니까 식당 안 가고 집에 가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꼭 이렇게 이미지가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퀄리티
퀄리티나 그 구성의 퀄리티나 그리고 서비스 응대 그리고 환경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삼박자가 맞춰서 여러분들이 갖춰놓고 장사해야지 원금 매수 1년 2년 해놓고 그 이후에 1년 2년 내지는 3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돼서 하나 직영점 더 하고 내 직원들한테 기회 줘서 또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야 외식업을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고 내가 장사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 6개월에서 그래서 1년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